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애가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중학교에 계신 분들은 또 고민되시죠. 안성고를 보낼 것인가? 압법고를 보낼 것인가? 가운고를 보낼 것인가? 하이비 하고 있는 죽산고를 보내실 것인가? 되게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도대체 고교 학점제가 뭘까요? 라고 하면 고교 학점제는 되게 간단해요. 교육부가 만든 팸플릿이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진짜 중요한 말이죠.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고른다. 저 말의 진짜 무서운 뜻은 진로가 없으면 과목을 고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과목을 못 고르면요, 대학에서 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자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전자공학과는 물리를 골라줘야 물리적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이닉스가 뜨고 있으니까 전자공학과에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고르려고 하는데 내가 1학년 때 물리를 안 골랐으면 얘는 전자공학과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에 따라서? 진로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과목 선택을 언제 하는 거죠? 과목 선택 언제쯤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하면 중학교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은 고1 5월 달에 처음 신청하거든요. 근데 애들 진로가 확정되어 있나요? 라고 하면 아마 중학교에 계신 분들 중에 반 정도는 진로가 결정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진로를 못 고를까요? 우리 애들이 너무 빨리 고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들은 언제쯤 골랐죠?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애들은 너무 빨리 고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대학교 4학년이 진로를 결정하는 거 그 직업이랑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한번 하면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거 연애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쫄 필요 없다. 두 번째,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딴 곳으로 눈을 돌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애를 되게 안아서 키웠단 말이에요. 길을 파준 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돼. 너 한눈 돌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길 따라가게 시킨 다음에 갑자기 중3 끝나니까 넌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못 고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 애들은 진로 고민해요 안 해요? 중학교에 계신 분들 진로 고민해요 안 해요? 해요. 언제 할까요? 자유의지가 생길 때 하거든요. 자유의지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유의지 별로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학교 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오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앉아서 그냥 수업 듣고 학교 끝나면 그냥 학원 가고 그냥 학원 갔다 그냥 집에 오거든요. 자유의지 생기는 건 자기 전 20분 정도예요. 그때는 자유의지가 생겨요. 인생에 되게 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온난화가 심각하다는데 괜찮을까?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내 미래는 괜찮을까? 라는 되게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들도 하고요. 진로 고민들도 하는데 문제는 그 고민이 다음날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쫄아있거든요. 점점 사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 그럼 내가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어떻게 골라라 라고 배우냐 하면은 진로 고를 때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많은 직업들을 경험해보고 탐색해보고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장점, 단점, 월급,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징들, 내가 좋아하는 것, 흥미, 내가 잘하는 것, 적성, 내가 바라는 것, 가치관 등을 비교 분석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 중에 이렇게 고르신 분 계실까요?
직업 고를 때 10개 놓고 이 직업은 총점 100점, 이 직업은 총점 98점, 얘는 78점 이렇게 놓고 10개 선택한 다음에 난 이거 골라야지 라고 해서 합리적으로 고르신 분은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들은 직업 어떻게 골랐어요?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찍지 않았습니까?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찍는 거 우리 보기 1, 2, 3, 4, 5 시험 문제 풀 때 1, 2, 3, 4, 5 중에 확률 5분의 1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쎄한 건 제끼잖아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쎄한 건 제끼고 남은 것 중에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직관이라고 불러요. 직관으로 진로 골라도 엄마 아빠들 그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애들도 아무런 이상 없을 거다. 다시 얘기하면 진로는 찍어도 괜찮다. 찍은 다음에 쌤, 저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는 안 맞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와갖고 쌤, 저는 전자공학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전자공학이 안 맞는지 어떻게 알죠? 안 해봤는데? 언제 해보죠, 전자공학은? 대학 가서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맞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지 나랑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면 바꿀 기회, 양다리 걸칠 기회 다 줍니다. 한 번 결정한 거 대학 가서 바꿀 수 있으니 진로가 없는 게 더 문제일 수 있겠다. 밤에 고민하고 어렵지 않게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찍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로 어떻게 찍어야 되죠? 일단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인문갈치, 자연갈치. 문과와 이과는 뭘 바탕으로 골라야 돼요? 수학을 좋아해야 이과를 가는 거예요? 과학을 좋아해야 이과를 가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가겠다는 친구들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자동차가 좋아서 이과를 가겠대요.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이과가 아니라 자동차 페달의 가속도 원리가 궁금해야 이과예요. 비행기가 좋아서 이과 갈래요가 아니라 비행기 맞바람에 베르노이 방정식이 궁금해야 이과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탐구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과를 가기 때문에 우리 애가 원리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인문과 자연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갖고 구분 안 하시고 이과 가셔서 고생하고 있는 아마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수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문, 자연 중에 수학이 안 돼. 인문을 골라야겠죠. 인문을 고르면 인문 계열은 뭘 탐구합니까? 라고 하면 사회현상을 탐구한단 말이에요. 사회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불평등. 불평등이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사회과학 계열이고요. 아니 불평등을 가지고 남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문어문 계열이에요. 그래서 문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문어문 갈래, 사회과학 갈래. 이과도 두 가지예요. 물이 어는 원리가 궁금해요. 자연과학 계열이고요. 물이 어는 걸 이용해서 아이스팩 만들고 싶어요. 공학 계열입니다. 엄마들 아시겠죠? 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의 차이. 생명과학과는 뭘 연구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거고요. 생명공학과는 이걸 이용해서 인체의 모양, 화장품을 만드는 생명공학과예요. 그럼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기 때문에 2만 개 직업 중에 하나 찍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찍고 대학 가서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말아라. 찍어도 괜찮다. 그래서 맞게 찍고 대학 가서 바꿀 수 있는 기회 줍니다. 이번 주말이라도 하나 찍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결정된 친구들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언제 가서 할 수 있다? 대학 가서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냥 공부하기가 싫은 거다. 어려우니까 대학 가서 바꿀 기회 주니까 쫄지 말고 그냥 하는 게 맞습니다. 진로가 바뀌어버리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 불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2만 개 직업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4개 계열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고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없으면 고등학교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모든 자녀들을 둔 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의 많은 활동들이 진로 연계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진로가 없으면 참여가 되게 어려워요. 저만 하더라도 제 수행평가가 뭐냐면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진로에 맞춘 해결책 찾기거든요. 그럼 진로가 없어요. 그럼 수행평가에 어떻게 참여를 하죠? 근데 중학교 때는 참여를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중학교 시험 점수는 인생에 큰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이 미루는 거에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중간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떤 마인드예요? 아,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열심히 봐야지가 아니죠. 이번 시험은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다음에 시험을 좀 잘 봐야겠다. 그러니까 중학생들 기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미루는 거에 익숙해. 근데 중학교는 미루면 뒤에 가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미루면 뒤에 가서 쌓여요.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못 넘을 정도로 높아지면 우리 애들은 쫄립니다. 쫄리면 불안도가 올라가고요. 불안도가 올라가면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무기력이 올라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험감독 가보잖아요. 엎드려 있는 친구 한 반에 2~3명밖에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시험감독 가보잖아요. 엎드려 있는 친구가 시작하자마자 10명쯤 생겨요. 그 10명은 시험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까요? 아니요, 풀 수 있어요. 근데 걔들은 안 푸는 거예요. 왜? 라고 하면 엄마 아빠들 사회생활 해보셨겠지만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유형의 인간들이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면 긍정적인 유형? 아니죠. 부정적인 유형? 아니죠. 냉소적인 유형이죠. 이렇게 돼요. 내가 그걸 푼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기력이 무서운 건 학습이 돼요. 그럼 정말 냉소적인 인간이 되거든요. 엄마 아빠들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고등학교 국영수 쓰세요? 라고 하면 거의 안 쓰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공부가 실생활에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공부가 안 중요한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뭘 배우는 거냐?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습득한 걸 내가 어떻게 응용할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보통 세상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보통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싶어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공무원 시험 준비에 필요한 지식을 배워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시험 볼 수 있는데 우리 애들은 시험 자체에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미웠으니까. 그럼 도전도 못해요. 왜? 공부하는 법을 모르니까. 너 대학이 좀 안 좋으니까 상위권 대기업 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해. 라고 엄마 아빠들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못해요. 공부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라도 배울 수 있게? 태도라도 배울 수 있게. 고등학교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아무리 쓸데없는 공부를 할지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쫄지 않으려면 진로가 결정되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믿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게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관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중고등 때까지는 엄마가 밀고 교사가 끌면 앞으로 나가요. 근데 대학교에 감과 동시에 엄마가 놓고 교사가 끌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은 나가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멈춰버려요. 근데 그때 진로라도 없으면 나아갈 방향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진로가 결정되면 좋겠다. 구체적인 거 아니어도 좋겠다.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진로에 따라 뭘 고르자? 과목을 고르자. 두 번째, 이수 기준 충족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엄마들 때는 다음 학년 넘어가는데 단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단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 계단이 처음에는 야심차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저 기준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뭔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3년간 192학점. 엄마 아빠들은 대학교 4년 동안 몇 학점 들으셨어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4년 동안 140학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라고요? 3년간 192학점. 3년간 192학점이면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1년에 64학점이고요. 1년에 64학점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한 학기에 32학점이에요. 한 학기에 32학점이면 시간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6교시인 날이 5일이면 30학점이죠. 그럼 32학점이니까 2학점 부족하네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수업은 7교시가 2번에 6교시가 3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문이 드시죠? 중학교랑 똑같네? 원래는 77776이었거든요. 근데 애들 공부량이 너무 많다고, 애들 너무 불쌍하다고 줄였어요. 77666으로. 그럼 애들이 6교시 끝나고 집에 일찍 오겠죠. 집에 일찍 오면 좋으세요? 라고 하면 양가적인 감정이 들죠. 좋기도 하면서 누워있는 걸 보고 있자니 막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너무 걱정되니까 교육부에 문의를 했어요. 교육부 우리 진짜 애들 6교시 끝나고 보내요 라고 했더니 교육부가 알아서 해 라고 했습니다. 진짜 알아서 해? 돌아다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한 번 더 문의했어요. 진짜 애들 6교시 끝나고 보내요 라고 했더니 교육청이 우리한테 알아서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알아서 해요. 어떻게 알아서 하냐? 어떤 학교는 가라 라고 보내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무조건 다 남아 라는 고등학교가 있고요. 어떤 고등학교는 갈 사람은 가라 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애들은 어디 제일 좋아할까요? 가라. 엄마들은요? 남기면 좋겠죠. 저도 자발적으로 남기거나 강제로 남긴 학교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남아서 뭔가 하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남아서 뭐 하는 데였어요? 학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매년 달라지고 안성고와 안법고와 가운고가 달라요. 따라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6교시 끝나고 7교시 뭐예요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좀 명칭이 없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는 명칭. 학교 주도 활동 시간 어때요? 있어 보이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학교 주도 활동 시간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학교는 이거 합니다 라고 알려줄 거거든요.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합니다. 자, 기준은 2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과목 수업 시수 나와 있고요. 수업 횟수 나와 있고요. 학업 성취율 나와 있을 텐데 성적과 출결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넘어갔는데 출결은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되거든요. 말을 바꾸면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결석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엄마들 중학교는 방학할 때까지 한 학기에 몇 주 수업인지 알고 계실까요? 17주 수업이 중학교 기본이거든요. 대학교는 혹시 몇 주인지 알고 계세요? 방학이 길었던 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대학교가 15주에서 16주 정도 되거든요. 고등학교는 한 학기에 몇 주 수업일까요? 중학교가 17주예요. 고등학교는 16주 수업입니다. 뭔가 짧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방학을 일찍 하면 좋으세요? 라고 하면 7교시보다 더 싫지 않습니까? 방학은. 그쵸? 저희도 물어봤어요. 진짜 16주만 수업해요? 라고 했더니 교육부가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을 집에 보내지는 말래요. 그래서 17주에는 방학을 하지 않고 수업 말고 학교마다 다른 걸 운영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학교가 알아서 하는 시간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학교 주도 활동 시간. 16주 끝나고 17주도 학교 주도고 6교시 끝나고 7교시도 학교 주도니까 겹치잖아요. 이름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16주 끝나고 17주에 하는 걸 학교 주도 활동 시간 A라고 부르고요.
6교시 끝나고 7교시 하는 걸 학교 주도 활동 시간 B라고 불러요. 아마 고입 설명회를 가시면 우리 A 때, B 때 뭐 한다고 학교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다? 수업 말고 각자 학교들이 프로그램 돌리는 거다. 어쨌든 16주 수업입니다. 16주 수업에 3분의 1 이상 이수를 못하면 결석이, 이수가 안 됩니다. 3분의 1이니까 16 곱하기 3분의 1이면 5.x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6주 이상 빠지면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6주 이상 빠질 일이 있을까요? 정말 무단 가출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6주 이상 빠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은 성적이거든요. 성적은 40%인데 40점이라고 이해해도 어머님들은 무방합니다. 40점 밑에가 나오면 얘는 과목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0점 밑이 나왔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교사 잘못일까요? 학생 잘못일까요? 둘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의 최소 성취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는 우리 때 이런 차별적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기억나시죠? 나머지 공부를 따로 시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을 추가로 진행한 아이들 40% 넘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교육 과정이 애들 때 바뀌었거든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현재 고3까지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현재 고2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몇 차 교육 과정이셨어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아마 80년생부터 85년생까지는 6차 교육 과정이실 거고요. 요 밑은 7차, 79년생부터 74년생까지는 5차 교육 과정일 겁니다. 4차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아마 다 5, 6, 7차이실 것 같은데 아마도 동생이나 형 누나들의 교과서가 나와 달랐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색깔이 좀 컬러풀하게 바뀌었다거나 들어가 있는 작품 몇 개가 바뀌었다거나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국영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작품 몇 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평균이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약간의 미세한 조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2022 때는 아주 큰 변화가 있죠. 과목만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신 등급 산출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9등급에서 뭘로 바뀌었죠? 5등급제로 바뀌었죠. 이때 대학이 분명히 얘를 선발할 텐데 보는 방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건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2022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첫 번째 보이시죠?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이수 학점은 뭐냐? 최소한 저거는 들어야 졸업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마들 대학 때 전공 필수 기억나시죠? 요거는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되었지만 너 이것도 안 들으면 고등학생 아니야 라는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보시면 얼마 나와 있습니까? 8 나와 있죠. 저게 어떤 뜻이냐? 여기에 안성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현재 표현 보시면 이렇게 공통국어 4돼 있고 공통국어 1, 4돼 있고 공통국어 2, 4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라고 하면 일주일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4돼 있고 4돼 있으니까 더하면 8 끝났죠. 자, 그럼 공통국어 필수 이수가 얼마입니까? 8. 1학년 때 8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더 이상 국어를 안 들어도 되는 게 원칙상 맞아요. 쌤, 저는 국어 듣기 싫어요. 너무 싫어요. 수학도 보시면 수학 4, 4 끝났지 않습니까? 8 끝났잖아요. 그럼 보시면 수학도 8이니까 1학년 때 8 다 채웠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수학을 안 해도 돼 라는 게 원칙이긴 하나 학교는 이렇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때 배우는 국어 수학 과목들이 수능 교과목이거든요. 저걸 안 배우면 수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학교는 1학년 때 8이 끝났지만 너는 국어를 무조건, 수학을 무조건, 영어를 무조건 더 들어야 돼 라는 걸 학교 지정 교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보이시죠? 저 과목은 무슨 교과목이다? 수능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8 채웠지만 무조건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학점을 못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국영수는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하등 없어요. 근데 사회랑 과학은 좀 다릅니다. 보시면 통합사회 얼마 돼 있습니까? 8 잘 웃으네요. 8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얼마 돼 있습니까, 여러분? 3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6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 사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과면 사회를 들어야 돼요? 과학을 들어야 돼요? 과학을 들어야죠. 근데 사회를 안 들었습니다. 2가 부족해서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사회를 찾아서 들어야 돼요. 이게 안성여자고등학교 보시면 필수 이수학점 다 채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안법고등학교 보시면 이렇게 4 다 채워져 있다. 여기 가운고등학교일 겁니다. 이렇게 다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학교 지정 교과목이라고요. 근데 학교 지정 교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선택해 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요거거든요. 진짜 많죠. 엄마 아빠들이 생전 처음 보는 과목도 있을 겁니다. 무려 155과목이에요. 이 중에 60과목을 듣고 졸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55과목을 학교가 다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열면 애들이 분산된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중학교와 달리 상대 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쟁을 해야 되는데 10명 듣는 과목에서 1등급 받는 거랑 100명 듣는 과목에서 1등급 받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과목이 많이 분산되면 과목당 듣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애들이 내신 따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열리지 않아요. 그 어떤 과목이 열리냐? 대학교가 좋아하는 과목들 위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과목들 안 열릴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아동 발달과 부모, 생애 설계와 자기 이런 거 안 열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기억나시죠? 문과도 안성고 같은 경우에 과학을 하나 더 들어야 된다. 언제 듣냐? 섞어 듣는 건 3학년 2학기 때 듣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3학년 2학기. 왜 그러냐라고 하시면 초록색 과목이랑 하얀색 과목 보이지 않습니까? 초록색과 하얀색 과목들은 상대 평가하는 교과목들이에요. 뭐가 나오냐? 등급이 나오는 교과목들이에요. 그 중에 초록색은 수능 보는 교과목입니다. 파란색 과목 보이시죠? 저건 중학교랑 같은 방식으로 절대평가하는 교과목이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에 절대평가 교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어려워 보이지 않죠? 사회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행지리 보이세요? 여행지 쉬워 보이죠? 과학의 역사와 문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거 바꿔 들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섞어 듣는 건 언제? 3학년 2학기 섞어 들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안성고등학교의 개별 선택 교과목이에요. 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뭐 들으면 돼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되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애들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중엔 사실 뭘 골라도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음악과 미술 중에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저기 택3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그냥 문과는 사회 3개, 이과는 과학 3개를 고르는 게 일반고에서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쌤, 저 과학 2개랑 사회 하나 듣고 싶은데 안 될까요? 라고 하면 과학 3개가 어려울까요? 과학 2개랑 사회 1개가 어려울까요? 과학 3개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은 이과 대학이라고 할게요. 전자공학과는 뭘 듣고 오는 걸 제일 좋아하냐? 물, 화, 생 3개 듣고 오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애들 저한테 오는 거죠. 쌤, 저 물리를 진짜 못하겠어요. 저 화학, 생명과학 듣고 사회문화 하나 들을래요. 쌤, 저 물, 화, 생 들으면 2.0 나올 것 같은데 화생, 사문 들으면 1.5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화생, 사문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화생, 사문 들어서 1.5가 나온다 한들 얘의 경쟁자는 물화생 골라서 2등급이 아니라 물화생 골라서 1.5등급이 내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은 도망가면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과목들 저는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적어도 문과는 사회 3개, 이과는 과학 3개씩 학기당 들었으면 좋겠다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게 안성용. 보시면 저기 택 5 돼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죠 여기는, 그죠? 택 5 돼 있어도 이과는 간단해요. 저기 보시면 기하 보이십니까? 기하 보이죠? 하나 듣고요. 과학, 물화생지 중에 3개 듣고요. 나머지 하나 들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제한돼 있대요. 학교마다 열리는 과목들도 비슷하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대학교는 이 학교가 안성여고인지 안성고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쌤, 어느 학원에서 유튜브에서 안다고 하던데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 모르니까 뭐가 중요하냐? 선택 과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신 등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선택 과목이고 그 다음 세특이에요. 결국 애가 얼만큼 그 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법고등학교. 여기 택 1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이시죠? 택 1, 뭐 그러면 좋겠습니까? 문과는 독서, 이과는 기하. 끝인 거예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 같지만 대학이 좋아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다. 이게 가운고등학교. 그 가운고등학교는 아닐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가니까 2016 편제표가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받은 건데 아닐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대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고교 학점제보다는 대학이시죠?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중학교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부터가 곧 손 안 드신 분 초등학교이신 거예요. 자, 대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대학을 간다는 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우리를 뽑는 거죠.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누가 좋은 학생일까요? 라고 하면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이 좋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다 좋은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좋은 학생 기준이 많아요. 그럼 뽑는 기준도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기준들을 압축하면 수시와 정시가 돼요. 수시 6번, 정시 3번, 총 9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9개 중에 1개만 붙어도 합격입니다. 9개를 다 붙으면요, 원서를 잘못 쓴 거예요. 9개를 다 붙을 수가 없어. 9번의 기회가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시가 앞에 주어지고 정시가 뒤에 주어지죠. 자, 수시는 언제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 8월 31일까지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9월 넷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3일 이상 접수를 해서 12월 넷째 주까지 합격자 발표 나는 게 수시고요. 정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수능을 보면 12월 둘째 주 수요일날 성적표가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접수를 해서 2월 초까지 발표가 정시입니다. 수시가 앞에 있고 정시가 뒤에 있죠. 수시에 원서를 쓴다고 정시를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정시에 건대를 갈 수 있어요. 정시에 건대 갈 수 있으면 수시에 건대보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학교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굳이 정시에 건대 갈 수 있는데 수시에 선호도가 낮은 대학 썼다가 붙어버리면 정시 3번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 전략은 안 바뀌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결정하고 이것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수시에 써서 붙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아실 건 우리 애가 정시로 어디쯤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시는 어디 갈 수 있는지를 둘 다 아신 다음에 뭐 해보자? 비교해보자. 합격이라고 하는 건 대학교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 중 석차가 모집 인원 안쪽이란 뜻인데요. 쉽게 가시죠. 경영학과가 20명을 뽑으면 얘가 전교 20등 안에 들면 합격입니다. 21등은 떨어질까요?
22등은 떨어질까요? 라고 하며 20등 안쪽 애들을 최초 합격자라고 불러요. 이 최초 합격자 애들은 다른 대학에 동시에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학에 동시에 붙으면 선택해야 되니까 한 대학에 빈자리가 생길 겁니다. 이 빈자리를 과거에는 정시로 넘겼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못 넘깁니다. 무조건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서 붙은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 충원 합격자입니다. 우리 애가 최초에 있거나 충원에 있거나 있으면 합격입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디쯤 붙고 싶을까요? 우리 애들의 기본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가 공부를 시작만 하면 점수가 확확 오를 거야 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쯤 붙고 싶어 하냐? 이쯤 붙고 싶어 해요. 제일 좋은 대학의 꼴찌로. 왜? 저 대학이 나랑 어울리는 대학이거든요. 내가 공부 시작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 근데 교사들은 이렇게 쓰면 불안하니까 어디쯤 쓰자라고 하냐? 최초 합격을 해야지 라고 지도합니다. 우리가 보는 애들의 지원은 정말 택도 없거든. 근데 애들은 담임교사 상담만 받고 오면 기분이 팍 상해. 감히 나한테 그딴 대학을 가라고 해? 내가 그딴 대학 가려고 19년 동안 공부한 줄 알아? 그딴 대학 가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워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1 때부터 내 위치가 알아야 되는데 애들은 또 미루는 거예요. 왜?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시작한 다음에 알아봐야지. 근데 시작이 언제까지 미뤄지겠습니까? 고3 때까지 미뤄지는데. 그때 시작하는데 애들이 이제 알죠. 난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1 때부터 정확한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입시는 뭐다? 정시로 갈 대학을 먼저 결정하고 이것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수시에 써서 붙는 거다. 정시 먼저 알아보시죠. 정시는 수능 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건 이런 거예요. 쌤, 서울대 몇 점 받으면 가요? 쌤, 경희대 몇 점 받으면 가요? 그걸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수능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 등수로 가는 거거든요. 전국 1등은 어느 대학 가고 싶을까요? 전국 1등. 서울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서울대는 전국 몇 등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서울대가 뽑는 학생 수만큼이에요. 서울대가 3,000명을 뽑으면 얘가 전국 3,000등 안에 들면 서울대 갈 수 있겠죠. 그럼 3,000등은 몇 점이죠? 수능이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점수는 몰라요. 뭔 알 수 있다? 전국 등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연대가 5,000명을 뽑는 해보겠습니다. 연대 가려면 전국 몇 등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8,000등 안에 들면 되겠죠. 대학교 정원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국 등수를 알 수 있으면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국 단위 시험이 있으니까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모의고사. 모의고사 성적표에 전국 등수 나오는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애가 성적표는 주나요? 라고 하면 쌤 저 알아요. 우리의 전국 12만 9천 등이에요 라고 하시면 숫자가 너무 크면 파악이 어렵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를 다 더해서 100명이라고 하자. 그때 우리 애보다 시험 못 본 애가 몇 명인지 알려주는 지표를 100분이라고 불러요. 100분이가 92명 몇 등 한 겁니까? 우리 애보다 못한 애가 90명 있으니까 몇 등 한 거죠? 10등. 100분이 80은요? 20등. 100분이는 뭐 할수록? 높을수록 좋아요. 자, 오늘 처음이시니까 대략적인 100분위 위치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녹화도 되고 있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아시죠? 건대쯤 가려면 100명 중에 몇 등 정도 하면 될까요? 건대. 우리 애들이 초등 때 건대는 껌이라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건대 가려면 100명 중에 몇 등 정도 하면 될까요? 건대 가려면 100명 중에 10등 정도 합니다. 너무 높죠? 학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성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수학 100, 아니 모의고사 100분이 90이 몇 명쯤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낮춰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 알고 계실까요? 뭐 아실까요?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가톨릭대, 한양대 안산에 캠퍼스 있는 거 아세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 용인에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요 정도를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도 안내 주요 대학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중간쯤에 얘기한 가천대를 가려면 100명 중에 몇 등 정도 하면 될까요? 우리 건대가 몇 등이었죠? 10등. 가천대가 100명 중에 20등 정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자, 요 밑은 고3 때 들으세요. 여기까지. 자, 중요한 거. 100분위가 80이 안 나오면 얘는 정시에 가천대를 못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정시로 갔을 때 경쟁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얘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수시. 그럼 수시는 뭐 기반이죠? 내신 등급 기반이죠. 중학교에 계신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시고 얘 100분이 80 미치면 무조건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고르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얼마 기준이라고요? 100분이? 80 기준이에요. 언제 모의고사 볼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3월 넷째쯤이나.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 범위는 중학교 범위란 말이죠. EBS-I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칸이 있고요. 기출문제 칸 들어가시면 OMR 카드가 있거든요. 화면을 출력해서 풀건 화면 보고 풀건 상관없는데 마킹만 거기다 하고 채점하기 버튼 누르면 이 학생의 전국 등수가 보일 겁니다. 얼마 이하? 100분이 80 이하는 뭐 할 수 있다? 정시로 갔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딜 골라라?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골라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신 등급 0.1등급 바뀌면 대학교 이름 바뀌고요. 1등급 이상이면 대학교 지역이 바뀌거든요. 아주 큰 차이예요. 그래서 80 이하는 저는 내신 위주, 수시 위주. 쌤, 우리 애는 자사특목고를 가고 싶은데요. 라는 엄마들이 가끔씩 계세요. 자사특목고를 가면 일단 수학 1등급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1등급의 그 학교는 이미 100명 이상이 있거든요. 우리 애가 수학 100명, 수학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걔 내 위에 100명 이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신 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100분이 2등급 나온 애가 안성 지역 고등학교를 가면 전교 5등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신 따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준이 수학 1등급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1등급 정도 나와줘야 어디 갈 수 있다? 자사특목고 가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시는 학교빨도 있겠지만 개인빨이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쌤, 외고 애들은 수능 잘 보던데요? 외고 가서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가 외고를 간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심한 말은 못하지만 쌤, 우리 애는 좀 분위기를 타는 애라서요. 자사특목고에 가서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분위기를 타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분위기를 탄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머님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쌤, 옆집에는 성적이 중학교 때 안 좋았는데 자사고에 가서 성공했대요. 라는 얘기를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가끔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잘 할 것 같은 애가 아니라 잘 하는 애를 보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내신 등급이면 자사특목고가 대학 갈 확률도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근데 경쟁 상대가 너무 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올해 2월 졸업생들의 정시 100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대 보이시죠? 건대 88 정도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자, 조금 낮춰볼까요? 여기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과 경기도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호도 상위권 대학들 100분입니다. 여기가 경기도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100분위와 거점 공립대학들의 100분위를 가지고 왔으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100분위를 꼭 비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애가 자꾸 모의를 안 갖고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재발급이 안 되거든요. 학교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발급인데 서버가 닫혀요. 그래서 3학년 동안 우리 모의고사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 6번 보거든요. 14번 본 모의고사 점수 모아놓으면 정시로 우리 안 갈 거예요. 수시로 갈 거예요. 정시 대충 이쯤 갈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높게 가야지가 보일 겁니다. 꼭 모아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애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쌤, 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데 전 알아요. 다시 안 보시는 거예요. 장학사님께 이 파일 드릴 테니까 안성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편하게 선명하게 보십시오. 어디 올리지 마시고요. 편하게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우리 애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요 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왼쪽이 4개 조합대학이고 오른쪽이 3개 조합대학이거든요. 수학을 못하면 3개 조합대학을 가야겠죠? 3개 조합대학 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거의 잘 못 들어본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은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가 첫 번째예요. 4개를 다 잘해야지 수능 정시로 대학 가는 게 괜찮아진다. 실습 한번 해보시죠. 얘 대학 어디쯤 갈 수 있죠?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국어 100분이 98이네요. 잘했죠, 그죠? 편하게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학 조금 아쉽죠? 70이라고 하겠습니다. 탐구 편하게 90이라고 할게요. 3개 더하면 얼마죠? 더하기가 잘 안 되시죠? 260 정도 남아요. 나누기 3 하면 얼마죠? 더하기도 안 되시는데 86 정도 남아요. 건대가 얼마였습니까? 88 기억나시죠? 건대도 가기 힘드네요. 뭘 못했습니까? 수학을 못했죠. 하나 못하면 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대학은 국어를 많이 볼 거고 어느 대학은 수학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건 정식이고요. 우린 뭘로 갈 거다? 수시로 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들으시면 두 가지가 궁금하셔야 돼요. 쌤, 영어는 왜 안 더해요? 두 번째, 모의 성적이 수능까지 이어지니까가 두 번째거든요. 영어는 무슨 평가죠? 절대평가죠. 따라서 수능장에서 덜 중요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3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대학별로 감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등급까지 감점이 그렇게 안 큰 게 보이실 거예요. 3등급까지 감점 큰 대학 어디 있죠? 라고 하면 연대, 그 다음 이대, 그 다음 시립대 정도만 감점이 크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큰 거 보이실 겁니다. 어떤 친구가 영어 100점 나왔어요. 몇 등급이죠? 1등급이죠. 서강대를 갈 거예요. 몇 점 가져갑니까? 100점 가져가겠죠. 어떤 친구가 영어 71점 나왔어요. 몇 등급입니까? 3등급이죠. 3등급. 같은 대학 쓸 거예요. 서강대 보이시죠? 몇 점 감점입니까? 1.5점 감점이죠. 실제 점수 차이는 29점 차이인데 대학교가 보는 건 꼴랑 1.5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어가 수능장에서 덜 중요한 게 맞아요. 많은 대학에서 실질 반영률이 10% 이하인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수능장에서 뭐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비중이 적다가 맞아요. 근데 이걸 애들이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영어를 안 해요.
우리는 뭘로 갈 거라고요? 수시로 갈 거예요. 수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수탐은 재수생과 경쟁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영어는 어려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수학은 어려운 문항번호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0번, 21번, 28, 29, 30 어렵단 말이에요. 영어도 어려운 거 있어요. 수학만큼 아니지만 빈칸, 순서, 삽입 어렵단 말이죠. 이거 다 틀려도 단어만 알면 풀 수 있는 듣기랑 독해 다 맞으면 82점이 나와요. 그럼 최저 맞출 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아시죠? 경희대학교는 수능 등급 요구하는 것이 국수, 영탄 4개 중에 잘한 거 2개를 더해서 2개 합이 5등급이면 돼요. 영어 2 나오면 나머지 하나? 3.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가 3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2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재수생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위권 친구들은 영어 2등급, 중위권 친구들은 영어 3등급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준이에요. 저는 그래서 얘들아 단어 하루에 제발 20개만 외우자. 엄마 아빠들 20개 외우는데 몇 분쯤 걸릴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애들. 네. 애들은 금방 외운단 말이에요. 애들은 아마 20-30분이면 외울 겁니다. 문제는 다음날이죠. 다음날 몇 개 기억 남겠습니까? 5개쯤 기억 남지 않겠습니까? 복습해야겠죠. 복습은 좀 덜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10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30-40분이면 20개가 복습까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루에 20개씩 외우면 한 달이면 600개예요. 1년이면 6,000개가 넘는단 말이죠. 다 잊어먹어도 3,000개면 고1 이상, 고2상 외우면 영어 2등급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제가 묻습니다. 얘들아, 너 어제 영어 몇 개 외웠어? 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애들이 보통? 엄마, 어제는 영어 하는 날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30-40분이면 되는 걸 그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20개 외우는 게 정말 수시의 구원줄이 되는 겁니다. 최저 맞출 때 상당히 유리해질 거예요. 제발 쉬지 말고 영단어 꼭 외우자가 첫 번째고요. 영어가 꽤 어려웠다고 하지만 작년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3등급까지 누적 비율을 보시면 40%가 넘어요. 3등급까지 받는 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1, 2학년 친구들이 받는 성적표거든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제일 먼저 뭘 보셔라? 백분위를 보셔라. 그 다음 갈 건 정시로 갈 친구들은 저 수학 원점수를 보시면 좋은데 수학 원점수는 수능까지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점수 88점을 보통 서성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 원점수예요. 80점 정도 라인을 건동홍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정시로 갈 대학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 정시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저기 보시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보이십니까? 저거 진짜 중요한 문항인데 저걸 다시 푼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는 거 남들 다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나만 틀리는 문제를 풀어서 최저를 맞추자는 거거든요. EBS 들어가시면 오답률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누르면 인공지능 문제 추천이 나와요. 각 파트 문제점이 조금씩 바뀌어갖고 쭉 나오거든요. 애들이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 쫄지 말고 좀 들어가서 풀었으면 좋겠다. 자, 근데 요게 수능 바뀌는 거거든요. 수능 바뀌는 거 지금 아실 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제조합이고 줄었고. 근데 수학 먼저 보세요. 수학을 보시면 대수, 미적분원 확통돼 있지 않습니까? 대수는 수학 1의 다른 과목이고요. 미적분 1은 수학 2 다른 과목이에요. 확통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진 거죠? 왼쪽에 있는 미적분과 기하가 빠진 거죠. 왼쪽에 있는 미적분을 오른쪽에 있는 미적분 1과 구분하기 위해서 미적분 2라고 할게요. 미적분 2와 기하는 진짜 중요한 극과목이거든요. 저걸 모르면 이과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학생 A를 볼게요. 학생 A는 내신 등급이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선택 과목을 대수, 미적원, 확통만 고른 것이 아니라 미적분 2, 기하도 골라서 수학에 대한 능력치를 보여주고요. 내신 등급도 높은 친구예요. 근데 너무 높게 쓰는 바람에 수시를 떨어지고 정시로 가는 거죠. 근데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수능 수학 하나 틀려서 96점 나온 친구가 있고요. 학생 B는 내신을 망친 거예요. 내신 망쳤으니까 정시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정시로 갈 거면 미적분 2와 기하는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고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고르고 학교 지정 교과목인 대수, 미적, 확통만 파서 수능 수학 100점 나온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뽑히겠습니까? 당연히 100점이 위에 있으니까 뽑혔던 게 올해 고3까지 수능이에요. 변별은 어찌됐든 가능합니다. 줄은 세울 수 있는데 그 줄이 과연 수학의 우수함의 줄이냐 라고 하면 그 100점이 수학자래요? 아니면 96점이 수학자래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점수만 갖고 수학의 우수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럼 대학교는 궁금하겠죠. 얘가 미적분 2와 기하를 들었을까요? 그 과목의 내신 등급 어떨까요? 활동은 뭐 했을까요? 이걸 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뭘 봐야 되죠? 생기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일부 대학들이 나는 수능 100으로 못 뽑겠다. 뭘 같이 보겠다? 서류를 같이 보겠다. 서류는 곧 생기부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대학들이? 요 대학들. 뭘 같이 평가하겠다? 수능과 서류를 같이 평가하겠다. 인데 저기 보시면 서울 과기대 밑에 대학들은 다 수능 100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일부 대학들이 뭘 평가한다? 서류를 평가한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시면 두 가지. 이 서류 평가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내신 좋은 애를 뽑겠다가 아니에요. 내신 좋은 애를 빨대처럼 빨아 올리는 서류 평가가 아니라 너 미적조 기하 안 들었네? 탈락. 너 내신 4, 5등급이네? 탈락. 이라고 하는 거름망 역할이에요. 빨대가 아니라 뭐다? 거름망이다. 되게 성긴 거름망입니다. 뭐만 돼 있으면 내신 1, 2, 3까지는 저희 걸릴 일이 없어요. 4, 5등급 나온 거 일반고에 4, 5등급은요 내신을 버린 친구들이거든요. 수행평가를 참여하면 4, 5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한 친구들? 고등학교 생활 내팽 개치고 수능만 판 친구들을 거르겠다는 거름망이지, 저기 서류평가가 그렇게 크게 내신 갖고 변별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쌤 경희대학교는 수능 100도 동그라미고 서류도 동그라미인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경희대는 100명 뽑을 때 30명은 수능 100으로 70명은 수능 더하기 서류를 평가합니다. 두 가지 전형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대충 이해하셨죠? 이렇게 서류평가하는 대학들이 생겼다. 서류평가 영향력 안 크다. 1, 2, 3까지 큰 문제 없을 거다. 딱 두 대학 빼고요. 두 대학 어디겠습니까? 서류가 좀 큰 대학 어디죠? 서울대랑 어디 하나 더 있죠? 중앙대 정도는 서류평가를 진심으로 좀 할 것 같은데 나머지 대학들은 1, 2, 3등급 감점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사 통과로 수능 과목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통사 통과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통합 과학을 어렵게 내는 순간 물화생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화생지 문과 애들이 안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통사 통과 난도를 올릴 수가 없는데 변별은 해야 되니까 문제 자체의 난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섞습니다. 보시면 이게 통합사회 예시문항인데 위에 보이시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사상가를 묻는 문제는 도덕윤리 문제거든요. 아래 지도 보이십니까? 지리 문제예요. 두 파트를 뭐 하겠다? 섞겠다는 거죠. 과학 문제 보시면요.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이거든요. 융합 문제예요. 각각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섞으면 난이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애들이 못 풉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서 변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애들은 그저께 먹은 밥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고3 때 통사 통과가 기억나겠습니까? 전 안 날 거라고 봐요. 요즘 학교에 인원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참교육 때문에 인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요 정도 민원은 가능하죠. 학교 고3 때 통사 통과 보충 수업 좀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정시보다 뭘로 많이 갑니까? 수시로 갈 때 우리는 영어와 탐구로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통사 통과를 학원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시로 갈 때는 통사 통과 두 가지를 평균 낼까요? 아니면 잘하는 거 한 개만 볼까요? 원래는 상위권 대학은 2개 평균이었고요. 중하위권 대학은 1개였거든요.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1개 보는 대학과 2개 보는 대학. 1개 보는 대학들 중에도 상위권 대학이 꽤 보이시죠? 건대, 외대 같은 대학들도 1개만 보겠네요. 이건 정시 얘기고 우리 뭘로가 많이 갑니까? 수시. 최저 맞출 때 영어, 탐구라 그랬지 않습니까? 탐구를 2개 평균 낼까요? 하나만 볼까요? 이게 하나만 보는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은 최저 맞출 때 통사 통과 중에 잘하는 거 1개만 보겠다고 발표합니다.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모의고사 일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요 날짜 분명히 얘가 배가 아프다고 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아까 두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영어였고요. 두 번째가 모의 성적이 수능까지 이어지니까가 두 번째였거든요. 기억나세요?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떨어지죠. 경기도 학생들 2만 명 표본이거든요. 3월 모의고사와 수능 비교한 겁니다. 주황색이 떨어진 친구들이고요. 파란색이 올라간 친구들이에요. 뭐가 더 많이 보이십니까? 주황색. 100명 중에 70명 하락했고요. 10명 유지, 20명 올랐습니다. 보통 평균 100분이 6에서 7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점수가 제일 잘 나온 점수일 수 있다. 쌤, 저 정시 잘 나오는 배우는 누가 빠진 거다? 재수생이 빠진 거다.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로 오겠습니다. 수시는 교과 종합이 있는데 아마 오늘 고교 확정제이기 때문에 교과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교과 제일 중요하죠. 왜? 내신 등급 기반이니까.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셔야 그 다음 종합을 배우고 그 다음 논술 배우는 거거든요. 일단 교과 두 번 먼저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대학에서 원하는 내신 등급이 있고 이게 학생이 가진 등급과 일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 옆에 플러스 점점점 보이시죠? 원래는 내신 등급끼리만 비교했었는데 점점점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 같은 공간 내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변별이 어려우니까 숫자만 평가하지 말고 면접을 보겠다. 수능 등급을 강화하겠다. 서류 평가하겠다. 라는 대학들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해놓은 겁니다. 자세하게 보시죠. 숫자만 평가하는 거에서 숫자를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반영 교과목. 엄마 아빠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술과정 내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까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기초 이런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과면 중국어, 일본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과인데 사회는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내신 안 들어가는 과목이네? 라고 하면서 버릴 수 있어요.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대학, 모든 학과가 전 과목을 다 평가합니다. 교과는 보는 대학이 있고 안 보는 대학이 있어요. 보통 교과는 100개 대학 중에 90개 정도의 대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영수사 과학 위주로 평가합니다. 이 90개 대학들 중에도 상위권 대학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국영수사과를 다 보고요. 조금 내려올수록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위주의 평가를 합니다. 물론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을 다 보는 대학도 있어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시립대, 성명대, 경기대, 서울교대는 전 과목을 다 봐요. 그걸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뭘 본다? 국영수사과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반영 비율은 있지만 1, 2, 3학년 다 더한 걸 그냥 100으로 합쳐서 평가하는 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자, 출결봉사 100개 대학들 중에 90개 대학이 안 봐요. 보는 대학들도 보통 무단지각 6회부터 감점이기 때문에 여기 걸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 등급이거든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게 5등급제 내신 분포인데 1등급이 10%까지 10분의 1이라고 외우시고요. 2등급이 10 더하기 24, 34%까지 분수로 하면 약 3분의 1까지 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3등급 32 더하기 34니까 66%까지 약 3분의 2 정도까지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같은 공간 내에 애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첫 번째 걱정은 이거였습니다. 5, 1등급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5, 1등급이 꽤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 아끼겠습니다. 진짜 많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게 등급 나오는 과목 숫자거든요. 우리 3학년 1학기까지 39과목이 등급 나오는 과목이에요. 5, 1등급이 예측이 맞았으면 39과목 5, 1등급이 12명, 8명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1학년 1학기 7과목 본 5, 1등급은 훨씬 더 많은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표본조사한 데이터거든요. 5, 1등급 1.74%밖에 안 나왔어요. 예측과는 너무 달랐다. 상당히 적은 수치. 몇 과목 가지고요? 7개 가지고. 1학년 2학기가 되면 7개를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1.74% 애들이 5, 1등급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니겠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줄었을까요? 이만큼 줄었어요. 0.54%포인트 줄어서 1학년 2학기 끝나고 다시 해봤더니 5, 1등급 1.2%밖에 안 남았습니다. 1학년 2학기 끝나고 1.2%란 얘기는 2학년 되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갈리지 않습니까? 갈리면 선택 과목 듣는 학생 수가 줄잖아요. 그럼 내신 따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1등급 유지 비율이 더 줄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5, 1등급 0.3등급에서 0.5등급밖에 안 될 거예요. 전 0.5 미치라고 보거든요. 0.5면요 학생 수가 40만 명이니까 약 2,000명 정도의 5, 1등급만 있는 거고요. 2,000명이면 의치 약한 수를 다 못 채웁니다. 따라서 5, 1등급 아니어도 괜찮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이유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생부 교과는 제가 아까 기억나시죠? 내신 등급 위주로 평가를 한다. 근데 9등급 퍼져 있을 때는 1등이 1.1, 2등이 1.2, 3등이 1.3 이렇게 구분됐었거든요. 1.1은 1.3보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 1등이 1.11, 2등이 1.12, 3등이 1.13이에요. 그럼 1.11과 1.13이요? 애매하잖아요. 줄 세울 수는 있지만 과연 우수성이 담보되냐? 얘가 쉬운 걸 골라 1.11인지 어려운 걸 골라 1.13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어떤 과목 골랐는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봐야 되죠? 생기부를 다 봐야 되죠? 무슨 평가한다? 서류 평가하는 대학들이 꽤 생긴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등급의 문제거든요. 3등급이 너무 커요. 35등부터 66등까지가 3등급이에요. 35등은 꽤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66등은 못한 거잖아요. 같이 3등급이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럼 3등급이 보이면 우리 아까 등급 나오는 거 40개 기억하시죠? 3등급 한두 개, 두세 개 있어요. 그럼 얘를 공부를 못한다고 볼까요? 실수라고 볼까요? 한 3, 4개까지는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3등급이 많아지면요? 3등급이 많아지면 실수를 많이 했다고 볼까요? 공부를 못한다고 볼까요? 공부를 못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기부 보시고 3등급이 많이 보인다 싶으면 서울, 경기 주요 대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 괜찮은데요는 보든 가서 배우시거나 좀 더 심화 설명에 가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3등급이 많아지면 쉽지 않습니다. 자, 몇 등급까지 어디쯤 갈 수 있을까요?
늘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박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예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 2화까지 1.2등급 정도, 1.2등급 정도, 숙대까지 1.4등급 정도, 가천 경기대까지 2등급 극초반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학들 중에 아까 기억나세요? 서류 평가하는 대학들이 다 기억나시죠? 빨간불 들어온 대학 보이십니까? 이 대학들 무슨 평가하겠다? 서류 평가하겠다. 파란불 들어온 대학 보이실까요? 뭐 평가하겠다? 출결 평가. 글자색 빨간색으로 바뀐 대학 보이실까요?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서울대는 교과가 없는 대학이고요.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 중에 교과가 남은 대학이 고대, 동대, 숙대, 상명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수능 공부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최저 등급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 뭐 할 거냐? 생기부가 많은데 7번 항목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거든요. 이쯤만 볼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과목 골랐는지 특기사항은 어떤지 정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1, 2, 3, 4, 5등급 상대평가 옆에 절대평가 A, B, C, D, E가 같이 병기되거든요. A, B, C, D, E도 같이 평가하는 대학들이 저만큼 있습니다. 저 대학들은 1, 2, 3, 4, 5 상대평가 등급뿐 아니라 A, B, C, D, E 등급도 교과인데 같이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고2 엄마들 계세요? 고2 엄마들 계세요? 여기 보시면 고3 애들은 9등급제 아니겠습니까? 고2 애들은 5등급제죠. 그럼 고3 애들이 재수할 때 9등급제를 5등급으로 바뀌어야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등급제 1등급은 5등급제 1등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9등급제 2등급은 5등급제 몇 등급으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1등급 바꿔주면 5등급제 1등급 애들이 기분 나쁘겠죠. 5등급제 2등급으로 바꿔주면 9등급제 2등급이 기분 나쁘겠죠. 어떻게든 유불리가 있으니 나는 안 받을래 라는 대학들이 이만큼이에요. 저 대학들은 뭐가 못 들어온다? 재수생이 못 들어옵니다. 누구만 받겠다? 재학생만 받겠다. 현재 고3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게 연대, 고대, 서강대거든요. 근데 고2는 9등급짜리들 내가 비교해봐야 어떻게든 욕이 나올 텐데 나는 안 받을래 라는 애들이 저만큼 있는 겁니다. 진짜 많죠? 그래서 저 대학들은 보통 재수생들 비율이 10%쯤 되거든요. 10% 정도의 여유가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1은요? 고1은 어떻게 돼요? 고1은 아마도 고2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안 받을 거고요. 안 좋으면 받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 상태가 이렇게 나왔다. 무전공은 안 하겠습니다. 고3 때 배우시고요. 학종,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쯤 됐죠, 지금? 1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 네. 10분 정도 여유가 있답니다. 학종은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전형이에요. 왜 좋아하냐? 대학교가 제일 싫은 인간을 표할 수 있거든요. 누가 제일 싫으냐라고 하면 우리 대학 붙었는데 안 오고 다른 학교 간 친구가 아니라 한 학기 끝나고 교수님 자퇴할래요? 이게 최악이거든요. 대학교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퇴를 할지. 내신 등급 1.3과 내신 등급 1.5가 왔어요. 그럼 누가 자퇴를 하겠습니까? 숫자만 갖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드는 예시가 문예창작과거든요. 문예창작과의 관계자들은 네가 글을 좀 좋아하고 글을 좀 잘 쓰면 좋겠죠. 1.3과 1.5 중에는 누가 글을 더 좋아할까요? 누가 글을 더 잘 쓸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떡볶이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떡볶이를 직접 네이버를 켰어요. 네이버 평점 4.7, 4.5 식당이 있습니다. 어디다 시키면 좋을까요? 4.7이면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예요. 저는 국물 떡볶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4.7이 국물이 많을까요? 4.5가 국물이 많을까요? 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같이 봐야 되죠? 후기를 같이 봐야 되죠? 4.7짜리 보니까 꾸덕꾸덕하고 맵대요. 저 매운 거 안 좋아하거든요. 4.5짜리를 봤더니 국물이 많고 달대요. 단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평균 평점이 조금 낮아도 제 입맛에 맞는 4.5를 시키겠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리뷰가 좋으면 평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별거 없는 1.5등급 vs 생기고 잘 써있는 1.8등급 어떠세요? 1.8 괜찮으시죠? 이건 어떠세요? 별거 없는 1.5등급 vs 생기고 기깔나게 잘 써있는 3.4등급. 얘가 왜 고래요? 일반고는 이렇게 많이 볼까요? 일반고는 9등급제에서 0.5등급에서 1.0등급 정도 뛰었었거든요. 5등급제로 바뀌면 적어도 아마 0.3등급에서 0.5등급 정도. 그럼 말을 바꾸죠. 아까 제가 3등급 몇 개까지 괜찮다? 많으면 안 된다 기억나시죠? 몇 개까지 나와도 괜찮을까요? 말을 바꿀게요. 우리 등급 나오는 게 40개 기억하시죠? 이 중에 3등급이 몇 개까지 나와도 가천대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저는 20개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후하지 않습니까? 1학년 1학기 올 3등급 나왔어도 괜찮아요. 아직 7개밖에 안 돼요. 1학년 2학기도 올 3등급 나와도 괜찮아요. 아직 남아있어요. 2학년 1학기도 올 3등급 나왔어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얘는 수시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쌤, 저 내신 버릴래요. 내신 버리면 아까 기억나시죠? 정시에 뭐 평가한다? 서류 평가한다. 안 된다. 그치? 3등급 몇 개라고 했어요? 아까? 20개 기억나시죠? 아까 2화까지 교과로 얼마였습니까? 1.2. 종합으로 하면 0.3점 더하시면 돼요. 1등급 중반 정도까지 붙겠다. 그죠? 자, 숙대까지 얼마였습니까? 1.4. 얼마 더하면 되죠? 0.3 더하면 1점대 중반, 중후반까지 붙겠네요. 그쵸? 경기대 얼마였습니까? 가천대 경기대? 2.9 초반 기억나시죠? 2.9 초반이면 0.3 더하면 2.3이고 0.5 더하면 2.5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기억나세요? 40개 중에 3등급 몇 개까지? 20개까지. 3등급이 20개고 2등급이 20개는 몇 등급이죠? 2.5등급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다. 아직 쫄 필요 없고 쪼는 게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쫄지 말고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 열심히 한 거 같아서 질문이 없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은의